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계절이 갑자기 바뀌고 있는 추세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전기장판을 끼고 잤거든요. 5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한낮이 되면은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름 되면 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경복궁 옆에 있는 토속촌? 이런 곳을 항상 가거든요. 거기가 삼계탕이 맛있어서 몸보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너무 더워지면 사람이 기운도 빠지고, 또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면 또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서는 고양이가 마치 사람이 더위 먹은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같이 이겨낼 수 있는지, 고양이들의 행동의 변화는 없는지, 건강상의 변화는 안 생기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더우면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복이라고 해서 이런 복날에는 자신의 몸을 몸보신하기 위해서 영양식을 먹는 것처럼, 고양이들이 날씨가 더워지고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가 평상시에 먹는 양이 50g이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적은 양을 먹거나, 사료 그릇이 남아있거나, 간식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하나의 고양이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더우면 나가서 PD님은 뛰어노나요? 안 놀잖아요. 저도 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당연히 움직임도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 놀이에 미친 듯이 반응을 하던 고양이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숨어 있거나, 웅크려 있거나, 이러한 것들도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고양이의 호흡수 증가도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또 호흡이나 배변, 배뇨를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높아진 온도로 인해서 더위를 먹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과호흡을 한다던가,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빨라지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됐지? 그리고 고양이의 신체 부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해요. 고양이들이 긴장하면 어디가 빨개지는지 아세요? 두 군데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 하나는 발바닥.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코가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발바닥을 만졌을 때 발바닥이 되게 축축해지는, 얘가 왜 이렇게 발에서 막 땀이 나지? 이 경우는 바로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땀샘을 갖고 있지 않는데, 체온 조절하는 에크린 땀샘이라는 것이 코와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체온 조절이 필요하고 긴장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코나 발바닥 쪽으로 흥건히 젖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간혹 열사병이나 너무 고온 때문에 온 경우에는요, 발바닥부터 보통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발바닥을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던가 해서 빠르게 체온이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응급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양이가 더위를 먹거나 여름철이 돼서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화장실은 바로 고양이의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사료라던가 습식 사료, 간식들이 상온에 노출됐을 때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되기 쉽거든요. 세균 증식도 잘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섭식했을 때 고양이가 소화기 증상을 일으켜서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수분 흡수가 안 돼서, 아니면 물이 쉽게 더러워져서, 보통 고양이들은 더러운 물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온다던가, 설사 증상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고양이가 하루에 3회에서 5회 이상의 설사 증상을 보인다던가, 물을 마시지 않아서 탈수 증상이 왔다. 예전에 저희가 탈수 평가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PD님 마음이겠지만 한쪽 하단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뭐야 맛있는 거 먹으면 침 흘릴 때 있잖아요. 침이 고인다던가. 저도 너무 집중하면 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침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타액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침의 상태가 맑은 액체가 아닌 끈적끈적한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맑은 액상의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끈적끈적한 침이 분비가 되고 흘리고 있다 아니면 묻어 있다 이런 상태라면은 그것도 더위를 먹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높은 온도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건강 체크를 받으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슬기롭게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이야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어느 정도 일정 온도 되면은 끄면 되는데 외출하거나 직장을 나가신다던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 온도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타이머를 맞춰놓고 외출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몇 도 정도가 좋을까라고 한다면 보통 실내 온도 차이는 5도에서 6도 정도가 좋고요. 에어컨의 적정 온도는 28도 정도로 맞춰놓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이 더워서 저는 막 20도, 23도 막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은 고양이들이 호흡기 증상, 냉방병이라든가 똑같이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담요 같은 거라든가 고양이가 숨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기시키신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방묘창 설치가 되어 있는지 고양이가 탈출할 여지는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호자님들이 고민하는 게 털이 많으니까 더 털 밀어버리고 싶다. 물론 고양이가 미용을 받는데 많이 익숙한 친구라면은 털을 깎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집에서 셀프 미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중요한 건 고양이의 피부는 얇고 탄력이 없이 늘어나는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지 않게끔 유의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도 있지만 시원한 바닥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름철에 약간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리석 매트, 쿨 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 마실 때 약간 차갑게 마시게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물을 주는 것보다는 물 위에다가 얼음을 조금 넣어놓고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저희 양신TV 구독자분들도 올 여름 고양이들과 함께 슬기롭게 여름을 나기 바라면서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